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면, 이거 정말 다이어트의 적일까요? 혹은 건강을 망치는 주범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라면이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고요. 놀랍게도 라면을 제대로 먹으면 건강도 챙기고 맛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라면 하면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시나요? 밤늦게 땡기는 한 그릇의 유혹? 아니면 나트륨 폭탄의 건강 걱정부터 앞서는 고민거리?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라면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방부제 덩어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라면을 드실 때 이거 방부제 덩어리 아니야?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보관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건조 공정에 있는데요. 라면은 제조 과정에서 면을 고온에서 튀기거나 건조시켜 수분 함량을 4에서 6% 수준으로 낮춥니다. 미생물은 수분 함량이 12% 이상이어야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수분 함량에서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농심라면연구소에 따르면 라면을 생산할 때 튀김 과정이나 건조 과정에서 수분을 대부분 증발시킨다며 수분이 없는 환경에서 미생물은 번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라면은 방부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삼양식품 역시 라면에는 방부제를 넣지 않는다면서 면은 찌고 튀기는 과정을 통해 충분히 살균되며 수분 함량이 10% 이하로 유지되기에 부패를 막기 위한 방부제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라면에 방부제가 들어있다는 걱정은 이제 그만 안심하고 맛있게 즐기세요. 라면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라면을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다입니다. 라면을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다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 현상의 주된 원인은 높은 나트륨 함량인데요. 라면 한 그릇에는 약 1500mg에서 200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고 야식으로 많이 먹는 떡볶이 1인분 약 200g에는 평균적으로 1200mg에서 180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 2000mg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특히 떡볶이에 어묵이나 소시지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재료를 추가하면 전체 나트륨 섭취량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9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및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치킨 한 마리의 나트륨 함량은 WHO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양념치킨과 간장치킨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더 높았습니다. 나트륨은 체내에서 수분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어 과도한 나트륨 섭취 시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는데요. 이를 희석하기 위해 체내 수분이 혈관 밖 조직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로 인해 세포가 팽창하고 부종이 발생합니다. 특히 얼굴은 모세혈관이 많고 피부가 얇아 부종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신장 기능이 감소하여 소변으로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늦은 시간에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면 체내 수분이 정체되어
부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라면 섭취 시 국물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섭취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잠들기 최소 2~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라면을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 현상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수분 정체로 인한 부종 현상입니다. 적절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통해 이러한 부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면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인데요. 라면도 이 범위 내에서 소화됩니다. 라면은 밀가루로 만들어진 면과 다양한 첨가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은 라면 섭취 후 소화불량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라면의 높은 나트륨 함량은 체내 수분 균형에 영향을 미쳐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라면과 유사한 면 요리인 국수나 파스타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 방법, 소스의 종류, 첨가물 등에 따라 소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에 튀기지 않은 국수는 라면보다 소화가 빠를 수 있습니다. 라면을 소화하기 쉽게 먹는 방법은 라면을 천천히 잘 씹어 먹으면 소화 효소와의 접촉 면적이 늘어나 소화에 도움이 되며 라면에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가 소화를 도와주며 과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므로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라면이 소화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소화 능력과 섭취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는 천천히 잘 씹어 먹고 채소를 함께 섭취하며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라면에 대한 네 번째 오해는 MSG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라면을 떠올리면 특히 MSG가 많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 주요 라면 제조사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MSG를 첨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양식품은 2006년 12월부터 농심과 오뚜기는 2007년 6월부터 라면에 MSG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MSG 없이도 라면의 감칠맛은 어떻게 유지될까요? 이는 천연 재료에서 추출한 성분이나 효모 추출물 등을 활용하여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MSG와 유사한 감칠맛을 제공하지만 소비자들의 건강 우려를 줄이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MSG는 글루탐산과 나트륨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글루탐산은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아미노산으로 토마토, 치즈, 버섯 등 다양한 식품에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을 섭취할 때도 자연스럽게 MSG를 섭취하게 됩니다. MSG가 많이 함유된 다른 음식으로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간편식, 소스 등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은 풍부하고 깊은 맛을 제공하기 위해 MSG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식품의약국은 MSG를 일반적인 식품 첨가물로서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MSG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체질에 따라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라면에는 MSG가 첨가되지 않으며 다양한
천연 재료와 대체 성분을 통해 맛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라면은 MSG가 많다는 인식은 현재의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면에 대한 5번째 오해는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라면 한 그릇 약 650g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탄수화물 약 97g, 단백질 약 10g, 지방 약 16g, 나트륨 약 1296mg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성인 남성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라면은 주로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데요. 라면을 한 끼 식사로 섭취할 때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달걀, 두부, 닭가슴살 등을 추가하여 단백질 섭취를 보충하거나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등 다양한 채소를 함께 조리하여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하고 라면의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은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유용하지만 영양소의 불균형과 높은 나트륨 함량을 고려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인이 즐겨 먹는 국물 요리인 미역국, 갈비탕, 김치찌개는 맛있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치찌개에는 1인분 약 400g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이 약 1962mg에 달합니다. 갈비탕에는 1인분 약 400g에는 나트륨이 약 1717m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역국에는 1회 제공량 500g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이 약 1511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2000mg 이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국물 섭취를 줄이고 저염 조리법을 활용하여 다른 식사에서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밥의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이 약 1인분에 2020mg 이상으로 라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나트륨을 함유되어 있는데도 초밥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별로 없잖아요. 라면을 나트륨이 많은 식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트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나트륨 함량이 가장 많은 음식은 칼국수입니다. 칼국수 면을 만들 때 반죽에 소금이 첨가되는데 소금은 면의 탄력을 높이고 면발을 더 쫄깃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면 자체에도 나트륨이 포함됩니다. 칼국수에는 조리 과정에서 국물의 맛을 조정하기 위해 소금이나 다시다 같은 조미료를 추가로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국물의 나트륨 농도를 더욱 높이는 원인이 되는데 김치 칼국수나 장 칼국수처럼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 칼국수는 나트륨 함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칼국수 1인분 약 700g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800에서 2400mg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컵라면보다는 봉지라면에 나트륨 함량이 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라면을 드실 때에는 나트륨 함량이 적은 라면을 선택하시거나 국물을 적게 또는 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라면과 탄산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라면의 높은 나트륨은 체내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고 탄산음료의 인산 성분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탄산음료의 이산화탄소는 위장을 팽창시키고 라면의 소화를 방해해 소화불량, 속쓰림,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열량 과다 섭취로 이어져 체중 증가와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라면을 먹을 때는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녹차와 같은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고 채소나 단백질을 추가해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면과 탄산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면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으로는요. 1. 나트륨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제품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해 나트륨 함량이 낮은 라면을 고르고 한 끼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이 12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 제조사에서는 나트륨을 줄인 저염 라면을 출시하고 있으니 이를 선택하세요. 2. 튀기지 않는 면을 선택하세요. 튀기지 않는 건조면은 지방 함량이 낮아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으며 생면 라면은 튀기지 않고 조리되어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식이섬유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귀리, 현미, 통밀 등을 사용한 면은 일반 면보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소화와 포만감을 증가시킵니다. 4. 칼로리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라면의 칼로리는 제품마다 다르므로 500칼로리 이하 제품을 선택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5. 영양소 강화 제품을 고르세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 영양소가 강화된 라면도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라면을 선택할 때 제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라면 조리법으로는 시금치, 양파, 당근, 콩나물, 버섯 등 채소를 넣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세요. 달걀, 두부, 닭가슴살 등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립니다. 라면 국물은 나트륨이 많으므로 국물 섭취를 최소화하는 게 낫겠죠? 라면을 고를 때 위의 기준을 활용하면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라면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제일 걱정되시는 것이 치매라고 생각하는데요. 치매에 걸리면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죠. 그래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인지 향상 체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인지 향상 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아래 이를 천천히 부딪힙니다. 혀와 눈동자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다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침이 모이면 다시 꿀꺽 삼켜줍니다. 눈 위로 치켜뜨며 혀 길게 내밀며 호흡합니다. 두 손가락 입꼬리에 대고 미소 지어줍니다.
엄지로 관자놀이를 눌러줍니다. 손가락으로 머리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코와 귀를 번갈아 잡아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